안녕하세요. 지원팀 담당자 이나은입니다. 네이버 상위 노출을 위해서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을 알아보고 또 노출을 막는 저품질 블로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쓰기. 이 글쓰기 방법을 알려면 먼저 네이버가 설계한 로직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블로그도 충분히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부분으로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C랭크와 다이아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첫 번째 C랭크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랭크란 크리에이터, 즉 블로거의 신뢰도를 점수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신뢰와 인기가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평가한 다음에 이 점수가 잘 나온 블로그는 상위 노출에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려면은 이 C랭크에 최적화된 그 신뢰도가 높은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네이버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세 가지 C3C를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컨텍스트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네이버에 들어와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나온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련의 어떤 맥락,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즉, 내가 쓰는 글의 주제가 얼마나 하나의 맥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트, 그래서 내용입니다. 이 맥락을 통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이 읽는 포스팅 글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작성한 글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C는 체인이라고 해서 연결된 소비 생산입니다. 컨텐츠를 읽고 남기는 공감, 댓글, 공유 지수들을 보고 이제 이 블로그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나, 얼마나 품질이 좋은 컨텐츠가 올라왔나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한번 잘 글을 작성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맥락, 내용, 연결된 소비, 생산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솔루니 독서노트 후기를 검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독서 논술에 대한 후기가 궁금해서 들어오는 이제 고객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딱 들어왔을 때 후기 글이 아닌 광고 글이거나 또는 후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방문자들이 제대로 글을 읽지 않고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나 인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글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아라는 로직인데요. 이거는 검색자들이 깊게 관심을 보이는 컨텐츠를 분석하는 겁니다. 즉, 개별 컨텐츠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C랭크와 조금 차이점은 C랭크는 그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블로그의 신뢰도를 좀 더 전체적인 맥락을 평가를 한다면은 다이아는 그 콘텐츠 하나하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파워 블로그들만 그러면 계속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파워 블로그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규 블로그를 할지라도 콘텐츠 하나하나의 품질이 좋으면, 즉 이 다이아의 지수가 좋으면 충분히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다이아에 따른 좋은 컨텐츠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보면 문서의 주제 적합도,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정보인가, 그리고 정보가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또 문서의 의도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클릭수를 의도적으로 높인다거나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어뷰징을 이제 쓰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독창성, 적절한 적시성 같은 여러 가지 네이버 AI 기준에 따라서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이아에 반영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은 매일 변화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조금 더
최적화된 블로그를 찾기 위해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C랭크로 블로그에 신뢰도가 있는 블로그 이제 출처를 먼저 판단을 하고 다이아를 이용을 해서 선호하는 문서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을 해서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로직이 보면 검색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작성자의 후기나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문서가 상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순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글이 먼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보시면 이사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단순히 뭐 홍보 글이나 뭐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일관되지 않은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글들이 더 앞서서 노출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품질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거는 상위 노출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선생님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일 텐데요. 먼저 저품질 블로그가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품질 블로그라는 말이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종종 이제 네이버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용어라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블로그로 분류가 돼서 네이버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블로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저품질 블로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C랭크나 다이아 로직에 따른 콘텐츠를 발행을 하신다면 저품질 블로그가 되실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저품질 블로그인가? 좀 의심이 되는 거는 일일 방문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서 일일 방문자 수가 뭐 500명 정도 됐었는데 뭐 200명 뭐 이하로 떨어졌다든지 그러면은 내 블로그가 저품질 블로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저희가 통계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 통계를 봤을 때 노출이 안 되는 블로그를 비공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콘텐츠들은 좀 양질의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업을 해주셔야지 저품질 블로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고급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쓰기에서 이제 네이버 로직, C랭크, 다이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저품질 블로그를 유의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C랭크는 주제별 전문성이 있는 블로그의 신뢰도를 판단을 하는 거고 또 다이아는 문서의 인기도를 판단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글을 꾸준히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Q&A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강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